그러니까 BOD가 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러지 생산량이 많은 게 호기성이야. 그런데 그래서 현기성은 이거마저도 썩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슬러지 양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부분 고농도 폐수에 딱 좋은 건 이 현기성입니다. 그리고 저농도 폐수에 딱 좋은 건 호기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냄새 심한 건 당연히 현기성이겠지. 그 다음에 이 냄새마저도 없애게 해야 되니까 시설비도 좀 많이 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대규모에 적합하다라고 계속 써 있을 거고요. 거기 최종 산물 좀 볼게요. 자, CH4 뭐예요? 메탄이 나오는 겁니다. CO2, H2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구나. 냄새가 엄청나겠구나. 그런데 비해서 호기성에는 CO2, 그치, 산소가 숨을 쉬는 거니까 CO2가 나오겠구나. 사람처럼 SO2, NO2 등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나오면 답은 쓸 수 있게끔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왜냐하면 환경조에서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게 이 호기성하고 현기성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해주시고, 자, 제가 분명히 하수는 1차, 2차 처리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뜬금없이 3차 처리가 또 있어. 이건 또 뭔데요? 자, 대부분의 가정하수는요, 2차 처리로 끝이 납니다. 가정하수는. 근데 산업장에서는, 다시 말해서 산업해수는 거기에 질소나 인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없어지지 않는 질소나 인이 많거든요. 이럴 때는 3차 처리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 산업장에서는 하수도가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일반 하수 버리는 하수도, 하나는 산업해수 버리는 하수도. 그렇죠? 그러면 산업해서 버리는 하수도에는 돈이 좀 비싸겠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쁜 공장장이야. 그래서 산업해수를 일반 하수도, 일반 그 폐수 버리는 곳에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괴물 나타나요, 한강에. 혹시 우리 괴물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보면 처음에 그거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산업폐수를 버리는 하수도가 아니라 일반 하수도에 산업폐수를 버린 거야. 그래서 한강에 괴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3차 처리는 대부분 산업폐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이거는 화학적 처리 방법입니다. 화학적 처리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차, 2차 처리는 꼭 반드시 외워야 되겠고 3차 처리는 그냥 슬쩍 산업폐수만 해당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3차 처리 보시면 2차 처리에서 제거되지 않은 유기물 이외에 질소나 인과 같은 영양물질을 제거하는 고도의 처리 과정이다라고 표현했고요. 자, 요거는 물리화학, 생물학적 처리 방법을 조합한 거다라고 첫 번째 줄에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대부분의 가정하수는 도시하수 처리는 2차 처리가 주로 채택이 된다라고 표현한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처리 과정을 거치고 나면 최종 침전지가 나오는데 요게 오니. 이때 오니는 살아있는 오니가 아니야. 그냥 죽어있는 오니. 그냥 덩어리 오니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5번에 오니 처리는 육상에 투기하거나 또는 해상에 투기하거나 또는 소각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 처리 끝났고,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체크 포인트에 보시면 물리적 처리 방법 1차 처리죠. 옆에 써놨고, 화학적 처리는 이제 3차 처리. 그래서 중화, 산화, 환원, 응집. 그 다음에 생물학적 처리에는 호기, 현기.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1차 처리, 2차 처리만 완벽하게 외우면 나머지 모두 화학적 처리, 3차 처리다라고 외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보시면 제가 아까 우리 집에서 하수도물을 버리면 하수 처리장까지 가는 관이 함유식이냐 분류식이냐, 요거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함유식은 일반 생활하수와 빗물이 함께 모아서 배출되는 방식이죠. 일단 관이 크겠구나.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거기 그 지하수 관 안에 뭐 닌자도 살고 나쁜 놈도 살고 막 이런 거 아시죠? 그렇게 큰 관 하면은 이거는 함유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비용이 적게 들어요. 큰 관을 거기다 대강하게 묻어두는 거니까 시공도 간편하겠죠. 자, 그리고 자, 빗물에 의한 하수구가 자연 청소가 돼. 비가 되게 많이 와. 그럼 하수도가 자연히 청소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간이 크니까 수리 검사도 용이한 건 아실 거고, 하수가 희석됨으로 처리가 용이하다. 그렇죠? 빗물에 의해서 하수가 희석 처리가 되겠죠. 자, 단점은 장마가 질 때 오히려 물이 범람하게 된다는 거죠. 한 3년 전인가요? 우리 광화문 내거리에서 물이 거꾸로 이렇게 범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하도, 그 하수도에서. 그때는 어떤 기자가 그걸 막 가리키면서 비가 막 쏟아지는데 거기다 대고 이게 선진국의 모습입니까? 하면서 흥분하고 있는데 대부분 선진국이 다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데 뉴욕에서는 비만 이렇게 좀 많이 왔다. 그럼 거꾸로 다 올라오고 난리가 납니다. 이게 대부분 선진국에서 이렇게 함유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